G20 회원국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20, 이게 B20 서밋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전 세계 기업인 여러분, 민간 주도의 공급 측 혁신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과 정부 간 협력, 또 민간 부분 간의 협력도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합 경제 위기가 왔는데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고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간 주도 공급 혁신 뭐 이런 것도 필요한데 거기 위해서는 뭐 이제 자유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강조가 돼서 예전에 유엔 총회에서 이제 자유를 21번 말씀하셨잖아요. 그거하고 기조는 비슷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기조였고 그 G20 회담을 위해서 발리에 오기 전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3자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 나왔습니까? 포괄적 공동성명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사실상 처음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이제 대북 공조 강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눈에 띄었는데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3국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이제 공유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미가 지금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실시간 공유하고 있고 또 미일도 공유하고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은 잘 이제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군사 동맹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사실상 이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있죠. 이 지소미아에 따라 서로 요청을 하면은 이제 넘겨주는 건데 거기에 시차가 발생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해서 저쪽에서 또 분석하고 이렇게 넘겨주는 거. 근데 이거를 사실상 실시간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군사 협력으로는 진전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정보의 불균형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넘겨주고 뭐 일본한테는 덜 받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 겨냥한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테면 불법적인 해양 뭐 권익 주장과 매립 지역의 군사와 강압적 활동 이런 단어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중국의 남중국해에 무인도를 매립해 가지고 군사기지를 짓는 거 이런 것들을 직접 겨냥을 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직접 공동 성명에 참여한 거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러면 중국과의 어떤 갈등, 외교적 갈등 이런 것들이 향후에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인플레 감축법, 우리나라 전기차 지원금만 이제 차별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전된 논의가 있었는지 이게 굉장히 관심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담긴 내용이.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실 보도자료를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의 기여를 고려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긍정적인 메시지처럼 상당히 들리는데요. 긍정적으로 보이죠. 네. 근데 백악관은 뭐라고 했냐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고 한미 정상이 양국 기업의 역할을 논의했다라고 발표했어요. 아, 요거 약간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달라요 좀. 예. 부정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의 편의를 봐준다라는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잖아요. 백악관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 취재진이 이거에 대해서 취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가가지고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두 발언도 듣고 그런 네. 다음에 다 회담 내용을 못 듣더라도 나오면은 브리핑도 들어야 되잖아요. 질의응답도 하고. 근데 네. 이게 공개가 안 됐어요, 일단. 그리고 대통령실 전속 취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통령실에서 스스로 몇 분 동안 취재한 내용을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만 뿌리고 그런 다음에 언론의 질의응답도 안 해버린 거예요. 서면으로 보도자료를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굉장히 짧은 보도자료를.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전속 취재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20년 넘게 보면서 처음 봤어요. 지금 전속 전속 취재란 말이에요. 취재라는 이름 하에 공개된 자료인 거죠, 지금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이 자체 촬영한 화면인데 지금 3배속입니다. 근데 2분이 안 돼요. 근데 한미 회담 영상은 1분 34초. 영상 속에 윤 대통령은 입을 열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만 말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 한일 회담 영상은 1분 13초인데 영상은 두 정상이 악수하고 의자에 앉으면서 바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고 도대체 어떤 분위기였는지 기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회담 내용 음성 같은 걸 들을 수가 없네요. 음성도 알 수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도자료만 뿌렸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만 있는 거니까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네. 건지 그러니까 굉장히 취재가 제한됐다 이런 논란이 좀 많이 불거졌습니다. 영상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군요. 대통령실은 이거는 취재 제한이 아니라 어떤 외교 프로토콜을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다 언론들이. 왜냐면은 양국이 합의를 해가지고 비공개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취재 제한은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어느 나라가 이거를 비공개로 하기로 요청을 했느냐라고 네.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있었을 예. 때 이것도 풀 기자단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취재하다가 그 영상에 잡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실언이나 뭐 사소한 걸로 이런 것들을 조금 언론이 키워서 대통령실의 표현으로 국익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이렇게 비공개로 한 것 아니냐라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설명이라도 잘해줘야 되잖아요. 끝나고 네. 나서. 근데 기자 질의응답 안 하고. 그런데 일본 기시다 총리는 나와서 기자들한테 13분 동안 이 회담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프놈펜에서 발리로 또 비행기로 이동을 했잖아요. 네네네. 보통은 비행기 안에서 회담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예, 근데 예. 대통령이 설명을 안 하고 기자 2명만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특정 언론사만 불러서요? 채널 A랑 CBS인데 CBS 같은 경우에는 그 기자 남편이 검사라고 합니다. 그게 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만 불러서 얘기를 하면은 나머지 기자들은 열받죠. 그러면은 이게 그렇죠. 제대로 설명도 안 되고 그래서 이래저래 어쨌든 굉장히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도 언론이 큰 관심을 가졌는데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어요. 예. 정상회담을 할 때 배우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제 프놈펜 캄보디아에서 주최를 했는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로 다녔거든요. 이거 한번 하자. 자,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 너무 순수해. 힘을 내야 돼요, 우리 큰 형은. 엄마가 계속 울어서 너무 내가 마음이 너무 너무 아팠어. 네, 김건희 여사의 일정은 비공개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진과 네. 영상이 존재하네요. 불러 처리는 우리 더 라이브 자체적으로 예, 네. 처리한 겁니다. 맞습니다. 저것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 하나는 뭐 오드리 헵번을 닮았네 안 닮았네 뭐 이런 포즈 자체가 뭐 그런 구도나. 것도 있는데 네, 뭐 네.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방식인 거죠. 사후에 이렇게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대 쪽에서 부담을 많이 느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원을 뭐 찾아서 아이와 인사하고 또 카메라를 보면서 여기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뭐 네. 아이의 얼굴과 질병까지 다 공개를 했다라고 본다라면은 상대방이 정말 부담을 느껴서 그런 것이냐라는 또 논란도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갈 때마다 뭔가 사소하지만은 뭔가 계속 논란이 생긴다라고 본다라면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에서도 이 홍보 방식을 좀 더 전략적으로 좀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순방 이슈를 정리했으니까 다음 시간에서 순방 평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